문제 67번 11번 문제를 박스로 쳐놔요. 11번 문제. 자, 문제 11번은 왜 박스로 쳐놔요? 이거는 샘플 문제입니다. 뭐예요? 대지권 등록부의 샘플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대지권 등록부. 시험장에 왔다 생각하고. 자,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외워져야, 자꾸 문제 풀면서 외워야 됩니다. 문제 자체를. 이거는 어때요? 따지는 문제예요? 자, 단문이에요? 중문이에요? 단문.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따지는 문제죠. 그러면 여기에 화살표를 여러 개 넣으세요. 이거는 1번에다 안 갖다 놔요. 몇 번에다 갖다 놔요? 4번 아니면 5번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 걸 자꾸 감을 잡으라고요. 이런 거는. 그럼 5번부터 한번 보자고요. 지번 5. 지번 5. 대지권 비율 소유권의 지분 도면 번호 공대 X잖아. 도면을 함께 비치하지 않죠. 그럼 5번은 X가 되고요. 자, 4번 한번 보죠.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토지의 건물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감을 그렇게 잡아나가라고요. 이거는 따진 문제는 1, 2, 3, 4가 아니라 5, 4, 3, 1로 들어가요. 단문이라도. 그럼 1번은 그러면 다시 한번 답 확인해 봅시다. 소재 공통, 집안은 공통, 지목은 목도장 X, 전유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건물의 명칭 개별 공시지가 X. 어디에만 등록되죠?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에만. 자, 집합금은 3번은 집합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오네요. 토지 이동 사유 X. 요거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대지권 비율 지번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오긴 나와요. 무조건 등록상은.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올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도면이야. 도면이야. 순서로 간다면. 일단 대지권 등록부도 이 문제 하나만 딱 풀어놓으면 돼. 대지권 등록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을 샘플 문제로 잡아요. 박스를 딱 쳐놔요. 문제 자체에다가. 뭐는 무슨 번호를 한번 마무리 짓자는 거예요? 고유 번호. 자, 고유 번호 암기가 됐는지 공부 한번 해봐요. 일단 문제 풀어봐요. 풀어보고 이제 자,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설명을 듣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자고. 거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여기에다 요약집 페이지 25페이지. 그러면 25페이지 딱 펼쳐봐요. 자, 25페이지 이제 거기 3분의 1, 밑에서 3분의 1로 오면 고유번호가 딱 정리되어 있어요. 고유번호가 정리되어 있어요. 자, 요약집 25페이지.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1, 2, 3, 4, 5, 6, 7, 8, 9, 0.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장 구분 표시죠. 1, 2, 3, 4, 1, 2, 3, 4. 몇 자리예요? 19자리. 암기가 됐는지 한번 해봐요. 이거는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대장 구분 표시를 나타내요. 이거는 뭐예요? 지방. 그럼 결론적으로 지목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목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지목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지목은 뭐다 코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유 번호를 보고 지목은 알 수 없다라는 거야. 지목은. 그럼 여기가 봐봐. 여기가 1이 있다. 그러면 무슨 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2함은 임야대장, 임야도. 3번 함은 경계점, 자표도 넣고 토지대장, 지적도. 그러면 경계점, 자표도 넣고 비치장은 항상 뭘 비치한다? 지적도와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기 고유번호가 여기 등록되면 여기도 등록되면 중복 기록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되지 않아요. 여기 등록되면 임야대장, 임야도는 등록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게 도면이 되나? 그러면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중복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이제 요거를 외워야 돼. 봐봐요. 행정구역 표시, 대장구분 표시, 지번 표시,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1함은 무슨 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2함은 임야대장, 임야도. 3번함은 토지대장, 경계점, 자표도노부, 토지대장, 지적도. 그러면 15일 때 2.5점짜리가 봐봐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표시와 대장과 지번과 지목을 코드했다. 어때? X라는 거야.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가 뭐예요? 본번, 여기 이제 부번. 자, 그걸 이제 깔아놓고 다시 문제집으로 와요. 자, 그러면 67페이지 요약집 써놨죠?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어떤 토지의 고유번호가 쭉 행정구역 10자리 2가 나왔네. 2가 무슨 대장이에요? 임야대장. 지번은 얼마예요? 23-3. 이름은 틀려요. 임야대장은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산이 붙어야 돼. 그러면 옳지 않는 것은? 그럼 1번부터 봅시다. 토지의 지번은 산 23-3 잘 돼 있네요. 자, 고유번호는 대장과 경계점, 자표등록부는 등록된다. 어때? 맞죠? 도면에는 등록되지 아니하니까. 이 필지의 지목은 임야임을 알 수 있다. 어때? X. 임야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보면 지목이 코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움치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지목은 원칙적으로 임야이나 임야가 아닌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면 그게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네요. 자, 이 토지의 면적을 측정한 결과 550.6이래.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임야도 측정은 역시 한 번에 1. 그러면 351로 나타나야 되겠죠. 아닌가요? 551. 이제 3으로 보이고 이제 큰일 났네요, 눈이. 그럼 맞네요. 이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요거는 이해보다는 뭐예요? 암기가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암기가 안 돼서 못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풀어봤으니까 이제 못 풀면 진짜 이제 암기 실력도 없는 거고 응용 실력도 없는 거야.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서 워밍업을 한번 해볼까요? 자, 13번을 샘플 문제. 자, 13번을 한번 워밍업을 한번 해봐요. 풀어보실래요? 이제 13번. 이제 13번은 이제 풀 줄 알아야 돼요. 다. 됐어요? 예, 그러면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건 고유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자표 등록부엔 등록되나 잘라요. 그래서 O. 지적도 임야대는 등록되지 않는다. O. 그러니까 결론은 O네요. 자, 이번에 고유번호는 총 몇 자리? 19자리, 행정구역 10자리, 대장 1자리, 지번은 뭐예요? 8자리라는 거야. 1함은 무슨 대장? 토지대장, 2함은 임야대장, 3번함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그러면 지목 변경, 아니, 3번 봅시다. 지번 변경,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바뀌면, 지번이 바뀌면 이게 바뀌잖아요. 고유번호 변동을 가져오죠. 등록 전화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었죠. 왜? 임에서 토로 가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임토로 가니까 뭐가 바뀔까요? 요 2번이 1번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자, 축척 변경, 토지 표시 변경이 되죠. 그러니까 소재 지번이 바뀌네. 그래서 뭐예요? 축척 변경도 고유번호의 변동을 가져온다. 소유자 변경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죠. 그럼 지목 변경은 X, 면적 증감도 X, 고유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뭐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행정구역과 대장과 지번이 바뀌어야 고유번호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 고유번호가 쭉 나왔어요. 대장 구분 표시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럼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번은 읽어봐요. 11-4다. 딱 마무리됐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보고 만약에 이걸 듣고 문제가 풀리면 앞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만약에 근데 며칠 지나면 까먹지 뭐. 당연히 까먹어서 떨어지는 거지 뭐. 뭐요? 몰라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5번입니다. 15번은 요건 박스를 하나 쳐놔요. 왜 15번을 박스를 쳐놓으라고 할까요? 도면의 샘플 문제야. 대표적인 도면의 샘플. 자, 도면의 등록사항이 암기가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봐요. 아까 싹 정리했으니까. 자, 실제 시험이 왔다고 생각하고 풀어봐요. 자꾸. 자, 됐어요. 일단 따지는 문제니까 몇 번? 답이 설사 1, 2번이 있더라도 5번부터 읽어가는 상황. 자, 5번 지문. 지목 맞아요? 예, 도각선의 수치 O, 토지의 고유번호 X,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O. 자, 그러면 5번은 결론 X네요. 자, 지목 O, 부호 및 부호도 X. 요거는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도각선의 수치 O, 고유번호 X. 자, 3번의 토지의 소재, O, 지번, O, 고유번호, X. 그러면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자, 그러면 5점. 자, 2번의 지번, O, 경계, O,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O,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O. 정답은 2번이 되네요. 자, 토지의 소재, O, 지번, O, 건축물의 번호, X, 삼각점 및 지적기준의 위치, O. 이렇게 되죠. 근데 일단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감을 하나 잡을 게 있어요. 자, 일단 도면이 나오면 뭐부터 찾아봐라? 고유번호부터 빨리 찾아봐요. 고유번호 등록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5번, 4번, 3번은 자동으로 삭제해서 1, 2번에 구해놔야 돼요.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찾아내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16번은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 중 지적된 임야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일단 X 해놓고요. 자, X 해놓고 여기 장문이 중문이에요. 중문. 그러면 거꾸로 읽으러 가야 되겠네. 자, 도면에는 인접 도면의 접속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색인도가 등록되어 있으며 잘라봐요. 자, 색인도는 가로 몇 미리? 7mm, 세로 6mm입니다. 아까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표시한 건데 제도할 때 이게 뭐예요? 7mm고 이게 뭐다? 6mm라는 거야. 자, 그러면 5번은 맞고요. 도면이 등록되는 도각선은 지적 측량, 측량 빼버리고요. 지적 기준점의 전개, 방위, 인접 도면의 접합, 도각선의 신축 보정이 이용된다. 맞네요. 지목은 11대. 대라는 것은 뭘까요? 지목이죠. 자, 그 다음에 산 23임 등과 같이 지번의 우측에 정식 명칭이 아닌 보호로 적어야 하고 지번은 각 필지의 경계선 안에 아라비아 숫자라고 표기한다. 자, 2번 봐볼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애. 요거 잘 봐요. 요거 봐봐요. 임야도에 지적돼요. 지적도죠. 그래서 여기가 틀리게 해놨네요. 자, 지적도에 임야도 도면 끝에, 도면의 제면 끝에 경계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뭐라고요?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이게 작년 기출문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도록 도면으로 표시한 지적 공부를 말한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두 번 다시 풀 필요는 없고 2번 때문에 한번 풀어본 겁니다. 2번하고 결론은 2번하고 5번. 5번 정도 되죠. 자,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문제 21번 샘플 문제로 잡아봐요. 자, 박스 써놓고 한번 면적 한번 구해봐요. 문제 21번 문제. 되게 쉬워요, 이것도. 21번 문제. 몇 초 만에 나와야 돼? 4초 만에 나와야 돼, 4초 만에. 자, 여기 한번 보죠. 여기 무슨 수치예요? 행선 수치. 요거 행선 수치. 빨리 빼봐요. 요거 빼봐요. 빼면 얼마예요? 빼면 400? 400? 예. 요거 빼면 얼마가 나와요? 500. 그러면 요거 곱하면 요 도면의 실제 면적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행선수치와 행선수치가 빼고 도면 뭐다? 정선수치, 정선수치를 빼서 곱하면 이 도면의 무슨 면적? 실제 면적. 그럼 400 곱하기 500은 얼마다? 20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이 돼요. 근데 요 2번과 관련돼서 좀 보강을 하려고 그래요. 보강을. 자, 그러면 그 밑에다 하나 써놔요. 요 문제가 과거의 기출문제인데 혹시 이 문제가 뭘로 나올 수 있느냐? 면적을 구하면 뭘 구해낼 수 있어요? 축척을 구해낼 수가 있어. 축척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 밑에다 문제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지적도는 얼마죠? 500분의 1가. 이미 다 설명은 됐는데, 자, 요거 분모 2배 하면 얼마죠? 1200분의 1. 요거는 뭐예요? 2400분의 1. 자, 요거는 얼마죠? 1000분의 1이에요. 여기 이제 3000분의 1이 있고, 여기 얼마다? 6000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지적도의 법정 측정은 7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자, 임야도는 몇 분의 1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 이렇게 한번 쓰고, 일반 측정은 몇 분의 1이죠? 6000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요거 한번 숙지해 두라고 그랬죠? 여기 얼마의 면적이? 3만. 요거는 5만이 돼. 실제 면적이. 여기에 3만이고 5만이고. 자, 여기 얼마라고 그랬죠? 요거는 108만이 돼. 108만. 요거는 얼마죠? 180만이 돼. 180만. 180만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요거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죠. 나머지는 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축척이 반으로 줄면 실제 면적은 몇 배? 4배가 된다. 거리는 2배. 다시 실제 면적은 몇 배? 4배. 4단어 읽어봅시다. 54, 20만. 요거는 뭐예요? 428, 80만. 80만. 요거는 얼마예요? 3, 4, 12만. 요거는 4를 곱하니까 432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축척이 반으로 줄면 실제 거리는 몇 배? 실제 거리는 몇 배? 2배. 실제 면적은 4배. 그럼 오른쪽 잠시 언정하고 와요. 73페이지 문제 23번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풀어봐요. 문제 23번. 축척이 반으로 줄었어요? 반이 줄었죠? 반으로 줄었다. 그럼 뭘 물어봤어요? 실제 면적을 물어봤잖아. 실제 면적은 몇 배? 4배. 그럼 정답은 5번이 되네요. 그러면 실제 거리는 몇 배? 2배. 그러면 거기 4번 옆에다 2배 옆에다 실제 거리라고 써놔요. 근데 이것도 사실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봐봐요. 여기에 이제 뭐냐면 여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기 도면상 1cm라고 생각해봐요. 1cm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500분의 1하고 6000분의 1하고 관계는 뭐예요? 자, 축척이 실제 반으로 줄었잖아. 반으로 줄었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이 축척의 역수를 곱하면 실제 거리가 나와.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500. 여기는 1000이죠. 그러니까 몇 대 몇이에요? 1대 2야. 그러니까 축척이 반으로 줄면 실제 거리는 몇 배다? 2배가 늘어나. 그러면 여기 면적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봐봐요. 요게 이제 면적을 구할 때 요게 1cm고 1cm고 1cm가 1cm. 그러면 봐봐요. 거리는 이제 알죠? 여기 몇 곱하기? 500 곱하기 얼마? 500. 여기는 1000 곱하기 1000이죠. 그러면 공을 4개씩 지워야 되겠죠. 5, 25. 25대 100이 되거든. 그러면 뭐예요? 1대 4가 되는 거야. 자, 축척이 반으로 줄면 실제 면적은 4배, 실제 거리는 2배. 그럼 봐봐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요 노란 것들은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면적. 나중에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어렵게 출제되면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한번 숙지해 놓으라고요. 저기 얼마예요? 3만. 여기는 108만. 여기는 5만. 여기는 180만. 그럼 선생님 여기는 저기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 자, 봐봐. 지적도의 도각의 크기는 얼마냐? 여기 40이야. 40cm. 여기 얼마야? 30cm야. 그러면 500분의 1이죠. 그러면 구해봐요. 54, 20. 53, 15. 그러니까 요거 더 하니까 3만이 나오는 거야. 3만이. 그러니까 도각의 크기, 우리 했죠? 지적도의 도각의 크기는 가로 40, 세로 30이 돼. 임야도는 얼마죠? 50, 40이야. 50, 40. 근데 임야도는 규진이 없어요. 근데 실무상은 50, 40을 사용하고 있다고. 요게 3만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요거는 굳이 구하는 걸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외워봅시다. 요것만 외우고 가자고요. 자, 봐봐요. 여기는 얼마다? 3만. 여기는 5만. 더 하니까
8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108만. 108번 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공을 하나 틱 뒤쪽으로 말하면 바로 임야도에 보여요. 아주 외우기도 쉬워. 자, 그러면 축적이 반으로 주는 실제 거리는 몇 배? 2배. 실제 면적은 4배.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5, 4, 20, 2, 4, 8. 여기. 그럼 여기는 뭐다? 3, 4, 12. 여기에다가 뭐예요? 여기는 108만이니까 4배 곱하니까 432만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다 180만에다 4배 하면 얼마예요? 이거는 720만이 나오죠. 그럼 만약에 요 문제 20번이 지금 면적이 얼마예요? 문제 21번이 면적이 얼마예요? 20만이잖아. 그럼 축척을 구해내라 그러면 몇 분의 요거에서 찾아내면 되죠. 얼마예요? 요거잖아요. 얼마죠? 1200분의 1이네. 가운데다 1200분의 1이라고 써놔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면적을 구해내고 축척을 구해낼 수가 있단 말이야. 축척을. 그러면 축척은 얼마예요? 그러면 20만 제곱미터를 몇 분의 1로 축소해 놓은 거야? 1200분의 1로 축소한 거야. 그럼 실제 면적을 알면 뭘 알아낼 수 있다? 축척을 구해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도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면적을 주고 축척을 구해내라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21번하고 20 몇 번이죠? 3번하고 연관성을 우리가 따져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실제 거리는 몇 배? 2배. 실제 면적은 4배. 이거 얼마예요? 3만, 5만, 108만, 여기는 180만.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 빨리 적어놓고 거기에다 대비만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일미야도의 실제 면적을 보고 축척을 구해내라는 문제가 적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적었다. 그럼 만약에 요걸 찍은 사람은 금치산자야. 임야도는 몇 분의 1밖에 없어? 3천분의 1하고 6천분의 1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지. 만약에 임야도의 면적을 축척을 구해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의미에서 문제 1번과 문제 21번과 23번은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22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이런 거는 그냥 산수 문제야. 산수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산수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22번은. 얼마예요? 아니, 역수를 곱하면 되잖아. 40 곱하기 1000. 30 곱하기 1000. 그럼 3, 42. 12자가 들어가면 곱하면 되잖아.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나. 이런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럼 한 번 더 구해볼래요? 문제 20번 구해봐요, 그러면. 산수 문제야, 산수 문제. 얼마예요? 150이죠.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런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닌 문제를 또 못 푼다라는 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72페이지하고 73페이지에서 꼭 풀어볼게요. 21번 문제하고 23번 문제. 이 두 문제 정도만 풀어놓으면 돼요. 실제 거리는 몇 배? 2배. 실제 면적은 4배. 그거 기억해달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24번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왔던 데인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는 무슨 도예요? 지적도가 아래와 같은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1번은 틀렸어요, 맞았어요, 아까? 틀렸죠? 2번은 봐봐요. 73-2, 73-2 가봐요. 그러면 21.41은 읽어봐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거야. 그 수치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3번은 73-2에서 경계보건청량 줄 찾아봐요. 그러면 본 도면으로 실시해야 된다. 어때? X. 경계보건청량은 청량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아까 검사청량에서 뭐다? 제외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73-2의 토지의 면적. 면장. 그럼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73-2의 토지는 주차장이다. 틀렸죠?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 용지라는 거예요. 되게 쉬워. 그냥 기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됩니다. 2번. 그러면 25번은 이런 것들은 그냥 놀고 먹어야 돼. 한번 풀어보세요. 25번은 그냥 워밍업 정도 수준으로. 자, 대장구분 표시가 몇 번이에요? 3번. 그럼 정답은 2번이죠.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거 못 푼다. 진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26번을 샘플 문제로 잡아요. 올해 실무적인 측면에서 나온다면 26번도 꼭 한번 풀어놔야 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무슨 점을 나타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한번 그림 보고 자기가 풀어내야 돼요. 저는 시험장 안 갑니다. 정답은 2번이죠. 무슨 도장이에요? 목도장. 목도장. 지목은 어디에만 등록돼요? 도하고 장. 경계점 좌우표도 높은 지목이 등록되지 않거든.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요거 몇 번 더 조심해야 돼요? 3번도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3번. 자, 지지역에서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그게 다 행간편잖아요. 좌표. 요 좌표를 뭘로 지적되어야 한다.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놔야 돼요. 독자적 지문으로 나올 때. 근데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지문도 봐봐요. 여기 경계점 좌표거든. 경계점 좌표는 봐봐요. 경계는 직선이죠. 최단거리라고 배웠어요? 최장거리라고 배웠어요? 최단거리. 연결해봐요. 그럼 이렇게 하니까 토지 형상은 몇 각형? 삼각형이래. 한번 읽어봐요. 경계. 그러면 경계 결정과 경계 보고는 요걸 알아야 돼. 요게 뭔데? 좌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면에 의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요 3번 지문도 조심해서 따라놓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올해 아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뭐 그림이 하나 나올 거야. 그림이. 그 그림 중에 잘못하면 26번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볼 수도 있어요. 자, 뒷장을 한번 쭉 한번 넘겨볼래요?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자, 뒷장에 쭉 하면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자, 도면이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앞에 나와 있나요? 앞에 나와 있나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면. 앞에 안 나와 있는데요? 뒤에 하나 앞에 나와 있을 텐데. 자, 71페이지요. 자, 71페이지 19번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한번 풀어봐요. 진짜 이게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예상은 저는 이 문제를 잡고 있거든요. 올해 출제 예상이. 71페이지 19번 문제. 됐어요? 네, 도면 번호는 몇 번이에요? 10. 맞네요. 126-8의 지목은 뭘로 되어 있어요? 원? 그럼 유원지네요. 자, 그럼 126-는 십자가. 그럼 뭐다? 지적삼각점의 이치. 이 지적삼각점의 이치는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요거까지 확인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나서나요. 공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라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원래 지적삼각점의 이치는 간보에 게재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법이 바뀌어서 공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126-7에 제도된 십자가는 지적삼각점의 이치를 표시함으로써 이거는 간보에 게재한다. 그때 X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이거는 과거에는 간보했는데 전부 통일화시켜서 뭘로? 공보 또는 인터넷. 이렇게 이제 그 측면에. 자, 그 다음에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임야대장 등록지. 그럼 아까 경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경계는 얼마? 읽어봐요. 0.1mm. 그래서 0.2mm가 틀렸네.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일 거예요. 올해 출제된다면. 만약에 요 3번과 관련돼서는 또 우리가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이렇게 변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적삼각점의 이치는 간보에 게재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전부 뭐다? 공보 또는 인터넷. 그러니까 요 문제도 한번 꼭 좀 낯설지 않도록 한번 꼭 리바이벌 좀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 복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문제 30번을 가봐요. 77페이지. 이제 30번부터 못 풀면 이제 저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어. 문제 30번.
제가 이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자, 됐어요? 네, 정답은 1번. 1번이 뭐가 보여야 돼? 지금 이걸 안 보이면 안 돼, 지목이. 이게.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러니까 자기가 풀어봐야 돼요. 제가 뭐 못 풀어서 안 풀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풀어봐야 돼요. 시험장에 오는 것처럼. 정답은 몇 번? 1번. 그럼 틀리면 이제 또 뭐다 자기가 다시 외워서 뭐다 풀어야 되고 하나 더 워밍업을 해봐요. 그럼 31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됐어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 옳은 것도 옳지 않는 거는 뭐 옳은 걸로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옳지 않는 거에서 X하고. 자, 요거는 봐봐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네. 무슨 문제예요? 따지는 문제잖아. 따지는 문제, 일일이. 그러면 요거는 몇 번부터? 5번부터. 화살표를 이렇게 놓고 감을 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5번에 갖다 놓지 1번에다 안 갖다 놓는다고 이런 거는. 그럼 1번 볼까요? 5번 볼까요? 경계점 좌표도 넣고는 고유번호 5, 소재 5, 지번 5, 축척은 축도장 X가 되네요. 보미 보도 좌표 등이 등록되나. 아, 얘기가 틀렸네. 축척이 빠져야 되겠네. 그러면 자, 지목은 옥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권은 소유자, 소대장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더라고요. 지금 감을 잡아요. 문제를 풀면서. 감. 아, 요런 문제는 요런 스타일은 몇 번부터 우리가 풀어 들어가고 단문이나 이런. 지금 그 이유지. 만약에 답만 맞추려면 집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하고 그 감을 맞추자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31번의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3번으로 이제 가보죠. 문제 33번 한번 풀어보세요. 눈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정답은 2번이죠.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인지와 정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인지는 뭐예요? 국세, 정지는 지방세입니다. 과거에 참 많이 출제됐던 인지, 정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거기에서 2번에 인지 줄 쳐놔봐요. 그러면 수입 인지가 나왔으면 시험장 가서 줄을 딱 쳐놓고 앞뒤 문맥을 보라고. 인지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요걸 잡아놔야 됩니다. 인지와 정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근데 여기 5번도 조심해야 돼요. 5번도. 5번은 16회 때 출제. 5번은 뭐다? 읽어보고 키워드 잡아봐요. 어디예요? 자, 필지를 기준으로, 거기가 포인트야. 그걸 과거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동본 발급하는데 면적 기준으로 한다면 그럼 생각을 해봐요. 토지 대장 떼는데 면적이 넓은 사람은 돈 많이 내야 되겠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면적 단위 기준이 아니라 무슨 단위? 필지. 필지는 무슨 단위가 되죠?
토지 등록 단위. 요거는 5번은 그렇게 변형될 수 있으니까 사실 이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몇 번부터 풀어본 거예요? 2번하고 5번 때문에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강의 듣는 사람이 인지와 정지를 다시 한번 구분해 놓고 우리가 수수료와 관련돼서는 뭐다? 면적 단위가 아니라 뭐예요? 필지 기준으로 해서 낸다라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 문제는 그래서 풀어보는 거예요. 자, 80번에 34번을 박스를 쳐놔요. 자, 34번은 좀 암기하고 갑시다. 한번 찾아봐봐요. 요약집 어때? 지적 공부의 공개 쪽에. 자, 공개. 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7페이지. 바로 3절. 지적 공부의 관리와 공개. 이게 의외로 많이 틀려요. 어제 이제 종로에서 5반에 뭡니까? 5반에 단원별 하는데 오답률이 제일 높은 게 의외로 관리와 공개가 많이 틀리더라고. 관리와 공개. 그러니까 이건 좀 암기를 해놓아야 돼요. 그러면 저기 봐봐요. 자, 그러면 거기 요약집 27페이지. 왔어요? 지적 공부는 크게 뭐가 있어요?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 요약집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장은 몇 종류예요? 네 종류. 도면은 두 종류. 대장 형식의 도면이 뭐가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러면 관리는 자, 줄 쳐놔있죠. 외워야죠. 자, 가시적 지적 공부는 어디에서? 지적서 관청, 지적서고, 연구 보전. 이제 숙제해야 돼요. 그러면 원칙은 반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예적 반출 사유 두 개가 있어요. 천재지변, 시도지사, 승인. 요걸 외워야 돼요. 그러면 공개는 어디에서 해요? 지적소관청. 시간은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요. 지적소관청, 지적서고, 연구 보전. 원칙은 반출이 안 되고 예적 반출 사유 외워야 되는 거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공개한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자, 그러면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뭐예요? 지적 관리죠. 어디에서 관리해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적 정보 관리 체계. 무슨 버전? 연구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그 밑에 자,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 관리 구축. 요거 조심해야 되고. 구축은 어디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전산 정보 시스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까지. 읍면동장 줄 쳐놓으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다 쳐놨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외워봐요. 자, 시간은 1분 드릴 테니까 얼마나 암기력이 뛰어나나 봅시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거는 외워봐요.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 어디에서 관리해요? 지적서고, 지적소관청, 지적서고, 연구보전, 원칙. 반출 안 되고 예적반. 공개는 지적소관청. 이건 불가지적 지적 공부는 어디에서?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정보관리체계, 연구보전입니다. 자, 구축과 관련돼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어디? 국토교통부 장관. 이 시스템의 구축은 국토교통부 장관.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국토교통부 장관. 자, 불가시적 지적 공무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왜 읍면동장까지 확대돼서?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암기가 안 되면 문제 풀어만 해요. 그럼 문제 34번 가서 암기가 돼서 문제 풀어봐요. 그냥 축축축축 치고 나가야 된다고 이제. 자, 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도 안 해놓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야. 이렇게라도 하는 거야. 옳은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는 거. X 딱 치고. 그러면 장문, 중문?
장문. 그러면 3번부터 적으시면서 이렇게 읽어 들어갑시다. 자, 지적 공부를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잘라요.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잘라요. 지적 공부에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비해서 지적 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동그라미. 구축은 누가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정답은 3번이 되네. 바로 3번 끌어내고 가버리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 질문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키워드를 잡아보자. 1번의 키워드 어디 잡았어요? 지정군수구청장. 또 하나는 지적소관청. 무슨 서고? 지적서고 연구버전입니다. 그러면 2번은 어디를 키워드로 잡았어요?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그러면 어디?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는 특징은 정보관리 시스템 체계 연구 버전입니다. 자, 4번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5번은 뭐다? 원칙은 반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원칙은 반출이 안 되고 예적 반출 사유, 천재지변이나 시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다. 5번을 보내요. 왜 4번을 안 읽었을까요? 요 4번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로 인도한 게 요 4번 때문에 그런가요? 4번 한번 볼까요? 지적공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보존할 때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기록물 관리 기관에 뭐 해야 된다? 이관해야 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하면서 기록을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뭐예요? 봉화 지하에다가 뭐다 쌓아놨다고. 그래서 달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안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낸 게 바로 요 4번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지라도 함부로 가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록물을 보관해줘야지.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기 4번만 보면 아까 그래서 4번을 제가 안 읽으려고 그런 게 그런 측면인 거예요. 4번이. 자, 그러면 이제 35번은 자유자재로 이제 구사해봐요. 4번째 35번. 이제 35번은 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해가 필요해요. 그냥 안경은 그냥 맞히는 거지. 정답은 2번이죠. 2번이 왜 틀렸어요? 자, 군수구청장에게만 신청해야 된다. 틀렸죠? 아까 또는 엄면동장. 이런 게 뭐 이해가 필요해요. 그냥 영어만 그러는 거지.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설명할 것도 없다고. 자, 그러면 문제 34번을 샘플 문제로 잡아둬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34번을 샘플 문제로 잡고 안 풀리면 35번 풀어보고 다시 안 풀리면 요약집 와서 다시 한 개에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36번 요거 샘플 문제로 잡아요. 요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 36번. 요거 요렇게 박스 쳐놓고 별표 3개 놔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 요약집 몇 페이지? 28페이지라고 써놔요. 그러면 28페이지 하단 풀어보세요. 자, 암기하고 문제를 하나 풀어요. 28페이지 하단. 자, 요즘은 이제 제가 요약집까지 불러주네요. 페이지까지. 옛날에는 막 찾으라고 그랬는데 형님들이 괴로워해서 페이지 좀 불러보세요. 한참 찾더라고요. 자, 그러면 28페이지 하단에 봐봐요. 아마 지적전산 자료 이용과 활용 절차에 대해서 별표를 3개 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적전산 자료 이용과 관해서 전국 단위 하면 외워야죠. 전국 단위, 국시지. 중간에 또는이 미시예요. 또는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시도 단위 그러면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요거 외워야 돼요, 그래. 전국 단위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근데 그 중간에 미리 누구의 심사를 거쳐라?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 그러니까 잠시 보류해놓고 81페이지 37번 문제를 풀어봐요. 87페이지 37번 문제. 정답은 1번이죠. 이게 17회 기출문제야.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37번, 81페이지 37번 문제.
자, 거기에 37번 문제. 그거 있죠.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어느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가? 뭐라고 써놨어요?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 여기 이제 정답은 뭐예요? 1번. 아, 이게 문제냐고 한번 생각해봐. 이게 17의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 다시 오셔서 요약집 28페이지 하단으로 와요. 자,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거기 혹시 꼴통이 들어가면 작년에 연속 지적도가 한번 나왔어요. 연속 지적도가 나왔는데 뒤에 포함이야, 제야? 포함. 그 포함도 한번 확인해 놓으세요. 혹시 요게 만약에 올해 지적 전산 정보 자료가 나오면 요 포함을 제로 건칠 수도 있어요. 작년에 연속 지적도를 운을 띄워놨거든. 작년에 2.5점짜리가. 그러니까 연속 지적도 요 포함을 제로 건칠 수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는 거기에 줄쳐놨을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까지 성인 동그라미. 성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성인을 신청하는 자는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해서 미리 누구?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자, 꼴통이 들어갑니다. 봐봐요. 제가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왜 거기를 줄쳐놓으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라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 읽어봐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야. 근데 여기에 한자를 들어가서 맞게 하실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러면 성인기관장은 그 등자가 들어가는 거하고 천국과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구분에 따라서 그러면 전국 단위 아까 어떤 뭐예요? 읽어봐요.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시군 단위, 지. 그러면 거기 또 하나 거기도 잘 잡아야 돼. 이왕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어때? X라는 거야. 거기도 조심해서 다루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지금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꼼꼼하게 해와야 됩니다. 그 자체로. 자, 그럼 다시요. 전국 단위는 뭐라고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 단위. 애왔어요? 그러면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승인권자다. 어때? X, 국시지라는 거야. 그걸 외우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출제될 건가 생각하면서 암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냥 대충 외우니까. 자, 그러면 거기 다만 2번으로 가요. 다만 A적으로.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법무장관. 그러면 거기 지방자치단체, 거기 그 소속기관의 장은 뭐예요? 감찰청장.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뭐라고 써놨어요? 서울시장이죠. 그러면 성인을 신청한 경우는 관계중앙기관에 뭐예요? 심사만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네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중앙기관의 심사와 성인을 받지 아니하도 된다. 어때? X. 뭐만? 심사만 받지 않아요. 그럼 다시 봐봐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이 말은 결론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관계중앙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놓으라는 거예요. 질문 잘 때. 그러면 거기 2번으로 3번으로 가요. 3번 지문이 작년에 출제됐죠. 자,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해서 자기 토지에 대해서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 상속인이 그 편상인 토지에 대해서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한 경우는 문제가요. 승인만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어때? X. 심사만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어때? 승인 및 승인 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어때? X. 뭐만? 성인 동시에 심사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외우더라도 그렇게 잘 외우라고 이왕 공부할 자에다가 공부할 바에. 그럼 지적전산 정보의 자중료. 그러면 인쇄물 30원, 전산매체 20원, 전산매체 내자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외채를 걸어낸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인지 국세, 수입증지는 지방세.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문제가 안 틀린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뭐예요?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36번 가서 샘플 문제로 잡아서 이제 암기가 됐으면 풀어보세요. 이제 자기가 이제 가지고 놀아야 돼. 가지고 놀아야. 탁탁탁탁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살아서 움직여야 돼. 됐어요? 네, 정답은
3번이죠. 더 이상 설명할 게 뭐 있냐고 한번 생각해봐. 3번이 왜 틀렸어요? 뒤에 봐봐요. 다만 그러니까 다만 뒤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다 나왔잖아. 그럼 앞에 뭐예요? 수입증지 또는 수입인지로 내야 되며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정답은 몇 번? 3번. 얼마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론은 게으른 거야. 지적 파트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애우더라도 문제의 접목을 못 시켜준다라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근데 올해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놔야 됩니다.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약집 몇 페이지로 오냐면 28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요. 28페이지 요약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자, 거기 6절을 봐봐요. 6절.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찾았어요? 예, 그럼 속으로 10번을 외쳐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지적정보 전담관리. 익숙하게. 단어가 좀 낯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익숙해졌어요? 그럼 한번 외쳐봐요.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 누가 운영해?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가로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출전하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자료 요청에서 이미 출제가 됐어요. 2번 출제됐어요. 그러면 자료 요청에서 두 번째 줄 주민등록 전산자료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2.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3. 공시지가 전산자료 4. 근데 지문으로는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다 살짝 나열형에 딴 거를 끼워서. 그러면 시간은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누가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래서 됐어요? 그럼 암기력이 뛰어난지 아니보다 단순 암기력이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문제집으로 와요. 자, 82페이지 가서 두 문제 풀고 잠시 쉬었다 합니다. 자, 38번 풀어봐요. 틀린 사람 다음 주에 오지 마. 38번 문제. 정답은 5번이죠. 5번에 뭐예요? 국토교통부장. 이게 뭐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 문제 이해해서 풀 게 뭐가 있다고. 4번은 좀 건쳐요. 4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자, 출제 당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행정자치부 장관이니까. 정답은 몇 번? 5번. 문제 39번 풀어봐요. 정답은 두 개. 몇 번? 5번하고 4번. 그렇죠. 지적인성 기준점 간척 자료가 과거에 있었는데 뭐예요? 삭제됐으니까. 정답은 몇 번? 4번하고 5번. 정답은 두 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잡고. 그러니까 38번하고 39번은 이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이게 암기가 됐는지 자기가 테스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9번의 정답은 몇 번 있다? 4번하고 5번이라는 거 두 개. 근데 사실 이 문제도 사실 그 당시에 출제 당시에 안 해도 돼. 봐봐요. 눈치가 빠른 사람 봐봐요. 읽어볼래요? 지적정보 전담관리. 여기 뭐가 있어요? 지적은 땅이야 건물이야? 그러니까 정답은 그 출제 당시에 주택가격이겠죠. 정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여기 수정이 아직 덜 된 거야. 그래서 정답은 두 개입니다. 4번하고 5번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39번 하나를 박스를 쳐놓고 이걸 샘플 문제로 잡아서 한번 리피트 한번 해놓으라는 겁니다. 뭐에 리피트죠?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그러니까 거기 뭐 38번은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39번을 집에 가서 복습 한번 마무리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요약집 몇 페이지다 써놔요? 28페이지 딱 써놓고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